사람들은 계약서를 쓸 때 기대합니다. 신뢰가 당기길 바라고, 정의가 반영되길 원하고, 파트너십이 오래가길 희망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계약엔 감정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가 쓰는 계약서는 한결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친구든 가족이든 트럼프는 계약서 맨 앞에 이익 우선 조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가의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에게 계약은 감정을 담는 문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냉정한 트럼프식 계약 철학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그는 계약서에 감정보다 이익을 먼저 넣는가? 왜 그는 모든 관계를 계약으로 정리하려 하는가? 이걸 보면 당신의 계약 습관도 바뀔지 모릅니다. 1. 그는 좋은 관계보다 좋은 결과를 먼저 본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계약을 맺느니 나쁜 사람과 좋은 계약을 택하겠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보고 계약을 맺습니다. 성실한지, 믿을만한지, 배신하지 않을지. 하지만 트럼프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그에게 관계란 감정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이 계약으로 수익이 나는가? 위험이 줄어드는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트럼프는 계약을 절대 맺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숫자는 안 변한다. 감정은 언젠가 식기 마련이고 사람은 언젠가 실망을 주기 마련이지만 수익 구조는 조정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사람보다 좋은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계약은 나중에 해석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단속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일단 믿고 시작하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해결하지 뭐. 친구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트럼프는 이걸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은 나중에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써야 한다. 트럼프는 계약서 초안 작성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필수로 넣습니다. 이익이 생기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조건, 상대의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범위, 명확한 기간, 역할, 책임 구분, 감정적 충돌에 대비한 중재 조항. 그는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더 냉정하게 접근합니다. 친구와의 계약일수록 더 꼼꼼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니까. 가까운 사람과 문제 생기면 계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모호하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3. 그는 이익이 안 되면 파기한다는 명시를 반드시 넣는다. 트럼프가 계약할 때 반드시 넣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조건이 본인 또는 본인의 법인이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무효화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놀랍도록 단호합니다. 사실상 언제든 손해가 되면 계약을 끊겠다는 선언이죠. 이런 조항은 대부분 상대에게 불쾌하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계약이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은 상대방의 신뢰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계약은 실패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한 구조다. 그에게 계약은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감정은 소통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계약은 오직 문장 하나, 조항 하나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감정이 들어간 계약은 결국 파국을 낳는다. 트럼프는 젊은 시절 감정에 기대어 맺은 계약으로 수많은 손해를 경험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카지노 사업, 가족에게 넘긴 부동산 운영권, 친분 때문에 시작한 TV 프로그램.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문제 생겨도 서로 이해해 줄 거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카지노 사업은 친구가 돈을 잘못 굴려 파산했고, 부동산 운영은 가족 간 갈등으로 분열됐으며, TV 프로그램은 시청률은 좋았지만 수익 구조가 허술해 손해를 봤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정으로 만든 계약은 감정이 깨지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종료라는 문장을 모든 계약서에 반드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5. 이익 중심 계약은 그를 위기에서도 살렸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프로젝트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개인은 큰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맺은 모든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익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즉시 계약 해지 가능. 프로젝트 손실은 투자자 책임이며 본인은 예외.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종료 가능. 즉, 그는 프로젝트가 망해도 자신의 자산은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계약이 나를 살렸다. 실제로 위기 직후 그는 몇 개의 사업을 포기했지만 개인 자산과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했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6. 그는 모든 관계를 계약처럼 대한다. 트럼프는 사업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계약처럼 대합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배우자와 혼인 전에 철저한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지, 자녀 양육은 누구 책임인지, 이혼 시 보상 조건은 어떻게 정해질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조건을 들이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변하지만 계약은 남는다. 누군가를 정말 아낀다면 그 사람과 다퉜을 때도 서로의 경계와 보호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의 방식이라는 거죠. 7. 감정이 아닌 구조가 성공을 만든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갖고 있지만 계약서 안에 감정을 넣으면 안 된다. 계약서엔 이해, 사정, 배려 같은 말이 없습니다. 오직 조항, 금액, 조건, 책임만 존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협상 전에 끝내라. 계약에는 숫자만 넣어라. 그의 이익 중심 계약 철학은 냉정하지만 수많은 실패를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그를 수차례 파산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습니다. 반전 냉정해 보여도 그에겐 이유가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트럼프를 비난합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사람을 숫자로만 본다. 감정이 없는 로봇 같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파트너에게 배신당했고 가족 간 갈등도 겪었으며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 수없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를 지켜준 건 계약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계약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살기 위한 생존 도구다. 그 냉정함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던 셈입니다. 결론 질문형 마무리. 당신은 지금 어떤 계약을 맺고 있나요? 좋은 사람이라 믿고 감정으로 쓰진 않았나요? 나중에 조율하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나요?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지 않나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이 없는 계약은 감정이 사라진 뒤 독이 된다. 지금 당신의 계약은 당신을 보호할 수 있나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